자, 오늘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내용이 너무 작아서 내가 과학사랑 관련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요 부분은 통합과학에서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통합과학 바로 1단원에서 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 때 지금에 배우는 거랑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빅뱅 우주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한 점에서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물론 이때는 진공 상태니까 소리는 안 났겠지만 뭔가가 한 점에서 퍼져 나오면서 에너지가 퍼져 나오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제 정설로 뭔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설로 나오고 있고 얘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보완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 우주 생성 초기에, 극초기에 0.0000 몇 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과학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요, 대폭발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어떤 우주론들이 먼저 그 대두가 됐었냐면 과학 영역이 아니라 일단 철학과 신학,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에서 이 우주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우주,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신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우주가 과연 어디에서 발전을 해서 왔는가, 아니면 우주는 예전 무한히 먼 옛날부터 이렇게 존재를 했을까 하는 그런 철학적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주는 변하지 않고 무한하고 영속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하고 영속적이다. 그 다음에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적 우주론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적이다 할 때 그 정적 우주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적 우주론, 아니다. 우주는 변한다. 그리고 우주는 변한다. 그 다음에 우주에는 시초가 있다. 우주에 시작점, 시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적 우주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주로 뭐랑 연결이 됐었냐면 종교와도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뉴턴 같은 경우에는 중력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는 무한히 영속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그 다음에 그런 그 관점 때문에 우주가 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이 중력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은 뉴턴이 중력 이론을 발표를 했었을 때 그때 본인 논문에다가 이런 그 우주론에 대한 관점도 살짝 적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벤틀리라는 그 신학자, 뭐라 해야 되죠? 천주교 그 신자, 뭐라고 할까요? 목사 아니고 천주교에서 신부, 그죠? 벤틀리 신부가 뉴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벤틀리의 역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뉴턴은요, 중력이 인력, 잡아당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중력이 인력으로만 작용하면, 중력이 인력으로만 작용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력에 의해서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서로 끌어당길 거고요. 그러면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이 서로 끌어당기니까 우주도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소멸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때 이 뉴턴의 중력 이론, 근데 본인이 생각한 그 정적 우주론이랑은 다르게 되는 거죠. 우주가 결국에 무한하지 않고 소멸을 해버리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베르스의 역설인데요. 올베르스의 역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우주가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밤하늘은 왜 어둡냐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고 그 다음에 별들이 굉장히 많겠죠. 별들이 고르게 분포하면 어떠한 방향에서 보더라도 별들이 무한히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밝겠죠. 결국에는 밝을 거니까 밤하늘은 왜 어둡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정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벤틀리의 역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베르스의 역설에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이 훗날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우주론을 이렇게 수식을 세워요. 수식을 세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우주 자체는요, 수축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팽창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그 방정식에서.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수축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팽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신념은 뭐였다고요? 바로 정적 우주론이었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일정 없애고요. 아니죠. 본인의 그 신념에 따라서 팽창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팽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팽창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수축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일정하게끔 해야 되니까 뭘 하냐면 이 방정식에다가 본인의 어떤 우주 상수를 도입을 합니다. 우주 상수라는 이런 람다, 대문자 람다. 소문자 람다는 이렇게 표현하죠. 대문자 람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그냥 해놨는데 우주 상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수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우주 상수는 수축하는 거에서 이 청력을 도입을 하는 거죠. 우주가 수축되는 거를 방정식 상에서 막아서 이렇게 반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팽창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수축하는 그러한 이 우주 상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그 신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한동안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가 어떤 관측 사실이 발견이 되냐면요. 베스토 슬라이퍼라는 사람이요. 은하들이 빠른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관측을 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관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관측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허블이 이게 진짠가 해서 은하 24개를 대상으로 해서요.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니까 어떠한 사실이 발견이 되냐면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 하면은 거리를 r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속도 v라고 한다면요. 이 속도가 r에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비례한다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상수값을 적어서 v는 HR이라고 하는 허블 법칙을 만들게 되죠. 허블 법칙입니다. 법칙. 우리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절대 불변하는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만약에 우리 지구에서부터 10파색에 있던 그 은하랑 그 다음에 만파색에 있는 이 은하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고요? 바로 요 만파색에 있는 은하들이 훨씬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 우주는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정적 우주론 얘기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아인슈타인도 본인의 그 수식 있죠. 이 수식에서 우주 상수를 도입했었죠. 이거를 폐기시킵니다. 폐기시키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다. 실수였고 굉장히 창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이냐 정적이냐에서는 이제 동적 우주는 변한다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변한다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바로 빅뱅 이론이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방금 보세요. 허블 법칙은 계속 은하가 멀어지는 거죠. 은하가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하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자체가 팽창한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에서 자,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팽창을 하면 이거를 거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거꾸로 거스르게 되면 우주가 점점 작아져서 한 점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이 시작된 시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으로부터 해서 우주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빅뱅 이론이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의 가장 큰 이때 가모프가 주장했던 빅뱅 이론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원소가 수소, 그러니까 모두 처음에 있을 때는 수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가 양성자니까요.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핵 합성을 합니다. 요까지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 가모프가 얘기하는 그 빅뱅 이론과 그 이론들, 그 논문에 따르면은 이 헬륨에서부터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늄도 있고 뭐 많죠. 되게 많잖아요. 이런 애들을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 하나.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빅뱅 이론이 요거 좀 아닌데 라고 했던 게 뭐냐면요. 우주 나이에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소 생성에서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헬륨에서부터 그것보다 더 큰 이 원소들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에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바로 이 허블이 계산했던 우주의 나이랑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이때 허블은요. 본인의 허블 상수분의 1 이거를 우주의 나이라고 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블 상수를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우주의 나이가 바뀌고 있는데요. 요 식은 굉장히 훌륭한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식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를 이 빅뱅 이론과 비교를 하니까 우주의 나이가 지구보다 작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지구보다 작아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빅뱅 이론을 이거 좀 개오바다 하면서 정상우주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정상우주론은요. 자, 이때 정상이라고 하면 발을 정자가 아닙니다. 발이 정자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정적 우주 할 때 있죠. 이 정적 우주론 할 때의 그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정적인 변하지 않는 상태의 우주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로 프레드 호일, 그 다음에 뭐 토마스 골드, 헤르만 본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반대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요. 빅뱅 이론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모프는 빅뱅이 한 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빅뱅 이론 자체가 얘기를 하는 건요. 일단은 그 빅뱅이 일어난 순간, 그 순간부터 이후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의 가장 큰 그런 컨셉입니다. 이 컨셉이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레드 호일이나 토마스 골드, 헤르만 본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빅뱅 이론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이전에는 뭐가 있는데 이거 설명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건 뭐냐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관측 사실은 나왔었죠. 이래서 관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장만 했을 땐 안 받아들이는데 관측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우주는 그래 오케이 인정을 해.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우주가 그래도 신이 창조한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랑 본인의 신념과 이렇게 연관을 짓기 때문에 우주 팽창을 하긴 하지만 이제 우주 팽창하면서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팽창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죠. 우주가 팽창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우주가 이만할 때는 은하 3개가 있어요. 별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좀 더 커지면 4개. 그 다음에 좀 더 커지면 5개. 이런 식으로
우주 팽창에 따라서 은하 사이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우주가 결국에는 변하지 않고 무한하면서 그 다음에 우주는 또 팽창한다는 그러한 움직인다는 것까지 둘 다 성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건 뭐냐면요. 우주가 무한하면 2배로 커져도 무한하죠. 그죠? 굉장한 논리죠. 우주가 무한하면 2배로 커져도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하 사이에 물질만 만들어지면 우주 전체는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결국에 여기 핵심 개념이 나와요. 정상 우주론의 핵심 개념이 우주는 팽창하지만 영원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의 의문점입니다. 빅뱅 이론의 의문점은 아까 나이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정상우주론에서의 의문점은요. 새로 생성된 물질은 어디에서 생성이 되나? 답을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서 생성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편하게 얘기를 하죠. 예측할 수 없다. 그거는 본인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물질은 어디에서 올까? 그러니까 이 생성된 데 있잖아요. 얘네는 어디서 오는데? 라고 물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연속적으로 되는 연속적인 창조가 한 번에 전능한 창조보다 더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 빅뱅 이론이 지금 그럴듯하게 먹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우주가 생성이 됐다는 게 먹히고 있어요. 야, 한 점에서도 생성되는 게 그럴듯한데 그러면은 이 수많은 우주들, 이 은하들 중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정도의 작은 양들이 하나씩 생성되는 게 티가 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창조가 한 번에 더 전능한 창조보다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상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을 누르고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불과 40년 전까지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드디어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모프나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고온이었을 거다. 그러면 지금 무한히 팽창한 지금은 굉장히 저온일 거다. 해서 이때 저온은 3.7K, 그러니까 절대온도 3.7 켈빈 온도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보고 이거를 그냥 예측만 했었어요. 예측했는데 이거를 뭐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됩니다. 예측을 했는데 관측했어요. 오케이, 빅뱅 이론 1승. 그죠? 빅뱅 이론 1승.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제 물질과 복사가 왜냐면 한 점에서 이렇게 퍼져나왔을 거기 때문에 공간은 굉장히 일정하게 팽창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질과 복사의 등방성도 확인을 합니다. 2승 챙겼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함량비가 아까 빅뱅 이론에서의 문제점이었잖아요. 헬륨까지밖에 안 된다. 이건 이후에 이제 원소 생성이 헬륨에서 그 다음에 탄소로 가고 산소로 가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Fe로 합성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분개하면서 더 큰 원소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까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 함량비 그래서 얘네는 만약에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3대 1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마저도 일정하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관측을 하니까. 그래서 빅뱅 이론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반박하지 못할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되니까 빅뱅 이론이 판정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 같은 경우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는 게 뭐냐면 급팽창 이론인데요. 빅뱅 이론은 깔고 들어갑니다. 빅뱅은 깔고 들어가요. 우주 생성 초기에 확장이 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빅뱅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이게 등속도로 팽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급팽창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주 생성 초기에 급하게 급팽창했다. 그러니까 가속 팽창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죠. 요게 요즘의 대세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을 깔고 들어가면서 급팽창 이론까지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빅뱅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우주가 처음에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하는데 이때 빛의 속도로 확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의 속도 c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빅뱅 이 시점에서 속도가 t, 그러니까 시간이 t초만큼 흘렀어요. 그러면은 거리는 ct겠죠? 자, 그러면 빛은 결국에 에너지를 담고 있으니까요. 얘가 팽창을 할 때에 t초보다 먼 거리, 만약에 요까지가 ct라고 합시다. s라 칩시다. 그러면은 요것보다 뒤쪽으로 더 먼 거리, 요것보다 훨씬 더 멀어 보이죠? 여기 있는 이 거리까지는 얘가 에너지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 이론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등방적으로 이렇게 막 팽창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균질하게 팽창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에너지 교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루 분포가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우주는 얼룩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룩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우주 배경 복사 있죠? 우주 배경 복사가 결국에는 빛이자 그 다음에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상도가 안 좋아서 해상도 때문에 얘가 균질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고해상도 4K, 8K가 돼버리니까 얘가 불균질한 게 보이게 됩니다. 특정한 쪽으로 얼룩진 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초기에 별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초기에 별이 생성이 됐으면 얘네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생성된 금속이 없는 별이 보여야 되는데 금속 없는 별이 지금이 관찰이 돼야 되는데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관찰이 안 되니까 이거는 등속도로 된 게 아니다. 빠르게 팽창을 하면 빠르게 순환이 되니까 결국에 얘네가 다 진화가 돼서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도 뜨죠. 뉴스에서도 최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매년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그런 빅뱅 우주론의 역사인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빅뱅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빅뱅 이론과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에서의 뭐 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간, 뭐 질량, 시간 아니죠? 밀도, 뭐 온도, 질량 같은 것들을 등등등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빅뱅 이론이 진화해 왔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이제 뭐 종교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게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과학이라는 인식 자체가 결국에 본인의 신념과 혹은 종교, 특히 옛날에 심지어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와 과학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았어서 이 종교의 어떤 그 신념이 과학적 사실을 이제 조금 더 의심하게 만들고 뭐 요런 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뭐 종교로 인해서 과학의 어떤 발전을 이끌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보면서 뭐 조금 그런데? 하지만 요거는 결국에 지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내가 어떠한 뭐 종교적인 편향성,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강의를 한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숙지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재밌게 팝콘 먹으면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내년에 불과 몇 달 뒤죠.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익혀뒀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 가서 처음 시작 정확하게 좀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